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점집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점집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? 역술인 앞에 앉으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. 내 사주를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중요한 무언가는 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. 질문을 해야만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들. 그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. 역술인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. 손님이 직접 묻지 않으면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들. 오늘 그 불문율 중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왜 역술인들은 먼저 말하지 않는가? 둘째,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금기 세 가지. 셋째, 점집에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. 일부, 왜 역술인들은 먼저 말하지 않는가? 역술인의 딜레마. 역술인은 사주를 보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. 하나는 이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,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정보를 감당할 수 있는가. 사주에는 때로 당사자가 듣기 힘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건강의 위기, 관계의 단절, 재물의 손실. 이것을 날 것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? 오랜 경험을 가진 역술인일수록 이 딜레마를 기피합니다. 그래서 특정 정보는 손님이 직접 물어볼 때만 말하는 관례가 생겨났습니다. 말이 기운을 만든다는 믿음. 동양 철학에서는 말 자체가 기운을 가진다고 봅니다. 특히 흉한 것을 입 밖에 내면 그 기운이 실제로 강화된다는 믿음이 역술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. 역술인이 나쁜 운을 먼저 꺼내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.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운이 약해지길 바라는 마음. 이것이 불문율의 또 다른 배경입니다. 그러나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노인은 생각이 다릅니다.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. 흉한 운이 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알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. 2부,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금기 세 가지. 금기 첫 번째, 고독살. 사주에는 고독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혼자가 되는 기운입니다. 배우자와의 이별, 자녀와의 단절, 가족과의 거리감. 이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주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. 역술인들이 이것을 먼저 꺼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.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사람의 인간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배우자를 의심하고 자녀와 멀어지고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알아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. 고독살이 강한 분들은 관계를 더 의식적으로 가꿔야 합니다.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면 관계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알고 있으면 의식적으로 연락하고 표현하고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고독살은 운명이 아닙니다. 더 의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. 금기 두 번째, 단명의 기운. 사주에서 수명과 관련된 기운을 읽을 수 있습니다. 역술인들이 가장 꺼내기 어려워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. 어떤 사주에는 건강의 위기,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기운이 보입니다. 대부분의 역술인들은 이것을 절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.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, 사주로 수명을 단정짓는 것은 명리학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사주는 경향성을 보는 것이지 확정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. 둘,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삶 자체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 기운이 강한 분들은 건강관리에 남들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정기적인 건강검진, 무리한 일정을 피하는 것,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, 이것이 이 기운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. 기운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금기 세 번째, 겁재의 과다. 겁재는 나와 같은 오행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상태를 말합니다. 이 기운이 과다하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.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주변에 뺏기거나 본인 스스로 흩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. 역술인들이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.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사람은 돈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아예 포기해버리는 극단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겁재 과다를 가진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. 이 기운을 가진 분들은 혼자 재물을 모으려 하면 어렵습니다. 파트너십, 공동사업, 팀 안에서 역할을 맡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 또한 지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충동적인 결정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운을 알면 그것을 거스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 3부, 점집에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.
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. 이 채널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행동 지침 1. 점집에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십시오. 역술인 앞에 앉으면 이렇게 물으십시오. 선생님, 제 사주에서 제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이 질문 하나가 역술인의 불문율을 깨는 열쇠입니다. 손님이 직접 요청하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묻지 않으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. 행동 지침 2. 나쁜 기운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. 사주에서 나쁜 기운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. 하나는 절망하는 것, 또 하나는 준비하는 것. 나쁜 기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. 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니 반대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신호입니다. 구독살이라면 관계를 더 가꾸십시오. 건강의 기운이 약하다면 몸을 더 챙기십시오. 겁재가 강하다면 지출을 더 관리하십시오. 행동 지침 3. 진짜 실력 있는 역술인을 구별하는 법.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진짜 실력 있는 역술인은 나쁜 기운을 말할 때 반드시 해결책을 함께 말합니다. 두렵게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기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방향을 함께 제시합니다. 나쁜 것만 말하고 끝내는 역술인, 두려움만 심어주고 비싼 부적이나 굿을 권하는 역술인은 조심하십시오. 진짜 역술인은 당신이 그 기운을 알고 준비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. 오늘 이 노인이 말씀드린 세 가지, 고독살, 단명의 기운, 겁재의 과다. 이것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.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.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준비한 사람은 같은 파도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. 사주는 당신에게 상고문을 내리는 판사가 아닙니다. 앞으로의 길을 먼저 보여주는 안내자입니다. 안내자의 말을 들을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. 오늘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. 하나, 점집에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직접 요청하십시오. 둘, 나쁜 기운은 절망이 아니라 준비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. 셋, 해결책을 함께 말해주는 역술인이 진짜입니다. 당신이 알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 단단해집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남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주와 운명의 진실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